아주 큰 부자를 이룰 때 우리가 흔히 백만장자라고 불러. 이 장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장자라고 하고요. 첫째 아들도 장자라고 그래요. 백만장자라는 말씀인데 지금은 달라졌지. 억만장자가 부자지 지금은. 백만장자가 너무 흔해서. 그대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른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달러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옛날 영화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어. 인조인간. 600만 불이면 로봇 팔, 로봇 다리, 그 다음에 로봇 눈 만들었거든. 어림도 없지 지금. 현재 뉴욕에 집 한 채만 사기도 어려운 금액이야. 자,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지? 하락했죠.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치가 올라간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옛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껌 한 통 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다발로 갔다가 아니 돈다발을 주고 껌을 하나 사고 아주 극도의 인플레이션이지.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 그때 독일 그 들어오기 전에 그 공화국이 있었거든. 실제 얘기해 줄게. 달러 1달러를 내고 커피를 마시면 됐었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냐면 커피 마시는 동안에 커피 마시고 가려고 했더니 거스름 돈을 줘. 그것도 바이마르 공화국 돈으로 지폐를, 묶음을. 걔네는 몇 마르크? 그냥 껌 사고 1억 마르크 뭐 이렇게 내고 막 그랬어요. 자,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지. 만약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돈은 재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지. 당연하지.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돼? 점점 싸지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축적되는 거야. 소비 출력.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소비 심리.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지. 안 사는 거지. 그러면 점점 경기가 침체되겠지. 자, 따라서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수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야. 그럼 제대로 파악하려면 지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GDP 디플레이터 이 두 가지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이야기할 거야. 물가 수준 파악하는 지표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건 뭐야? 경제 상황을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로 나오는 게 두 가지 경우란 말이야. 첫 번째 CPI 봐봐. 도시 생활자의 평균 생계비,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도시 생활자라 했다. 대상은 도시 생활자. 주로 평균적인 생계비, 구매력 변동. 구매력 변동은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왜 100으로 놨죠? 비교하기 위해서. 100을 기준으로 105!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 올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5!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연도를 100 그리고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는데 이게 100을 넘으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기관에서 먼저 소비자의 지출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자, 들어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국가통계기관에서 소비자의 지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가계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을 선정할 수 있겠지. 그럼 CPI 첫 번째가 뭐라고? 소비 지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뭐지?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쌀, 보리를 대상으로 품목을 선정할 때 쌀은 보리보다 소비 비중이 크므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가중치 우리 잘 모르면
일주일에 3번 들은 시간하고 1번 들은 시간이 있으면 똑같이 70점이지만 3번 들은 과목은 곱하기 3 해주는 거지. 비중치가 훨씬 높은 거지. 그만큼 저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쌀벌이에서 쌀이 가중치가 높으니까 소비 중심이 크다는 얘기지. 쌀 가격이 변화하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겠지요. 이게 주로 소비되는 거니까. 주로 소비되는 애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야. 그런 다음에 선정된 품목의 가격, 여러 지역에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 자, 보세요. 그런 다음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쌀 보리 중에서 가격 변화의 비중이 큰 게 가중치가 큰 쌀이잖아. 품목의 가격을, 쌀 가격을 조사하고 여러 지역, 도시 지역이니까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하고 이런 지역을 주기적으로, 이 말이 중요해. 조사해갖고 평균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 쌀값, 부산에서 쌀값, 이거 따다닥 쳐갖고 균등하게 평균값을 낸단 말이야. 이를 기준연도와 대비하면 CPI를 산출할 수 있겠지. 그런데 소비자 지출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품목이나 가중치도 그때그때 다르지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과일을 예를 들게. 과일을 사 먹는데 수박이 여름에, 좀 지나면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여름에 수박 먹지 겨울에 수박 먹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때그때 가중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품목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이나 가중치를 몇 년? 2, 3년마다 갱신하고 5년마다 지수를 초기화한다. 초기화. 처음으로 되돌려놓는 거야. 미국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기준 연도가 1982년, 84년 평균 물가를 100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물가는 82년, 84년이 100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겠지, 그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서 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기준 연도를 오래전으로 잡아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년도,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잡는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정확한 경제 지표를 위한 두 번째 자료조사, GDP 디플레이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건데, 명목 총생산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거 빼버려야 실질 GDP지. 실질 GDP는 해외에서 생산해서 돈을 번 우리 기업의 그것도 GDP로 포함시키는 거야. 실질 GDP가 커야 되는 거야. 나눈 값은 그러면 명목 나누기 실질하면 그거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지. 명목 GDP는 조사기간 내 국내 생산 모든 최종 생산물의 수량 곱하기 가격, 그러면 생산 매출이 나오겠지. 명목 GDP는 변동은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거 잡아봐. 가격 변동과 함께 적용한다. 수량하고 가격 변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수량이 똑같이 100이었는데 가격이 100원이었어. 100 곱하기 100은 10,000원이잖아. 그럼 GDP가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런데 최종 생산물의 수량이 달라지거나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면 명목 총생산 GDP가 높게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동일한 거잖아. 맞지?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 수량도 동일하면 동일하고. 그래서 그걸 착시현상, 잘못된 걸로 부풀려준단 말이지. 실질 GDP는 가격을 기준연도에 고정하고, 자, 보세요. 기준연도에 고정하여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 변동 이전의 금액으로 경제성장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분 제외, 수량 변동분 제외,
원래 고정값대로 계산. 그러면 실질 GDP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므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물가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여기 분모가 실질 GDP인데 얘는 사실은 변동값을 주면 안 되고 고정값을 줘야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볼까? CPI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게 뭐야? 지표가 CPI가 올라가면 얘도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많거나 적거나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런데 산출 방법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지. 계산 방식이 다르니까 산출 방식이 다른 거지. 이용 분야도 다르다. 자, 다른 점을 얘기했네. 그럼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제 지표로 활용한다. 정책 세울 때, 성장할 때 이런 걸 확인한다. 두 번째, 비슷하게 움직인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 차이점은 이용하는 데가 다르대. 산출 방법도 다르대. 자, 먼저 CPI는 가계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 반영되지. 왜? 아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득에서 지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그 품목을 선정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주고요. 막 이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가계에서 소비하지 않는 품목까지 반영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국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소비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고, GDP 디플레이터는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된다. 소비자보다는 기업 쪽에 앞으로의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다르죠, 분야가.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선박무기, 이거는 소비자 물가하고 상관이 없잖아. GDP 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값이 이게 전반적인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겠지. 하지만 원유는 외국에서 생산된 거야.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얘가 상승하면 결정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에 원유 가격 변동이 포함되는 거야.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선박 무기 생산은 실제로 CPI하고는 관련이 없다. 영향을 별로 안 미치니까, 미치겠지. 안 미치니까 이거는 다른 데에 쓴단 말이야. 정부 정책에 기업 정책 이런 걸로.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자 분기마다 나오는데 그럼 1년에 4번 나오는 거네. 그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GDP 관련 통계가 나온 후 개별 품목의 가격 변화는 다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그럼 좀 늦네요. 통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산정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통계가 나와야 돼. GDP에 관련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 개별 가격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거시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생각해봐. 여기 뒤에 보면 CPI는 있잖아.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 뭐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는데 뭐냐면 얘는 빨리빨리 나오는 거야. 즉각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으로 경제정책을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거시적으로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이게 분기마다니까 묶음. 그 분기별 동향이니까 거시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크게 보는 거야. 이와 달리 CPI는 매달 발표된대. 이거 즉각 반영되잖아. 지수의 차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변동 정도를 구하는데 유용하다. 아까 나왔잖아. 100을 기준으로. 그러면 CPA가 전월에 CPA가 200이었고 금월 CPA가 210이라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위에서 기준이 100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200으로 뻥 튀긴 거야. 그럼 실제로는 100이라면 105가 되잖아. 맞지? 210이라는 게 105잖아. 이래야지 직관적으로 5%라고 나오지. 10분의 2가 200분의 10이 바로 그거다. 알았지? 결국 100분의 5니까 5%라고. 그런데 CPI는 전기세일, 농산물 수급 등 시기적인 변동에 의해 크기 때문에 맞죠? 세일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 소비 지출이 늘잖아. 그 다음에 농산물 수급, 이거는 자연재해 같은 재해 수급률, 즉 생산율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구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년, 작년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 CPI를 구하는데 완전히 홍수가 났어. 그러면 24년 11월 달 거를 갖다가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을 사용한다고. 보통 일반적이니까. 알았지?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을 사용한다. 이렇게 산정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는 물가정책도 수립하고요. 통화정책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물가정책, 이건 이제 물가를 억제하는 거고, 통화정책, 이거는 이제 재정정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 정부가 딱 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의 가치가 올라가고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나? 이자율 올리고 다 회수. 그럼 지중에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상대적으로 물가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이런 걸 조절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시장에 얘네들은 CPI에 더 주목한다. 이 주식, 채권은 누가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야. GDP 디플레이터는 아니고요. CPI 예산 통과 정책의 연관성이 크게 있다. CPI가 예산이나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유는 즉각이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다음 GDP 디플레이터는 거시적인 거니까 분기마다니까 아직 통계도 안 나왔어. 그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산할 때 CPI, 통화 정책할 때 CPI가 더 직접적 연관성이 크다. 예산 편성의 중요한 상수가 뭐야? 늘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 변수는 그때 변하는 수. 그러면 중요한 상수는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비인데 CPI하고 연동됐다. 연동이 뭐야?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따라서 내려간다고. 연동, 알았니?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 이거 시중의 유동성을 뭐라 그래? 통화가 유동이라는 게 뭐 즉각 예를 들면 필요할 때 돈이 수급되는 거야. 돈이 필요한데 안 와. 그럼 유동성이 이게 장애가 있는 거지. 유동적이란 말은 그런 뜻이야. 시중의 유동성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됐다. 아까 얘기했던 게 맞아. 뭐냐면 기준금리, 금리잖아. 예를 들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막혔어. 돈이 안 돌아. 그럼 돈을 풀어야지.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이해됐어? 그럼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거 하고 딴 거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한다. CPI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 CPI는 예산이나 통화 정책하고 관련이 깊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개인적인 주식이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세 번째, CPI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다. 그러니까 CPI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 경기 상황이
파악돼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의 정책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 물가가 상승했죠. 당연하지.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통화량을 늘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통화량을 늘리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겠지. 2022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CPI 인플레이션이 8.6%예요. 8.6%에 이르렀다. 그러자 중앙은행은 0.25 기본이거든 이거를 기준금리를 얼마 올리냐면 한꺼번에 0.75 그러면 한 번에 옮기면은 0.25가 0.5, 0.75, 0.1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스텝이스 단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거든. 왜냐면 경기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근데 갑자기 두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올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지. CPI 인플레이션이 8.6이야. 그럼 빨리 물가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자율을 저렇게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니까 대출에 간 사람은 대출 이자를 왕창 갚아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와 이자 올라갔다 은행에 맡겨야지. 그럼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조금씩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거야. 두 단계를 올렸단 말이야. 그 결과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채권 시장을 이탈하고 결국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연계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CPI 이거 가지고 조절한단 말이지. 자, 그다음 마지막 CPI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왜? 우선 대체 효과에 따른 지수의 왜곡을 들 수 있다. 대체 효과가 뭐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대체재 하는 거. 그럼 뭐야?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가중치가 높은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경우 가중치가 낮은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우리가 소고기값이 확 오르면 돼지고기를 사 먹잖아. 그러면 소고기는 탄력적이니까 확 내려가고 대체재 수요가 올라가니까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 그리고 소고기는 비중이 떨어지니까 얘는 주요 필수 품목이 아니고 돼지고기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가중치를 소고기한테 더 주고 있으면 제대로 된 CPI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만 CPI 가중치는 재화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소고기가 확 올라가면 돼지고기 사 먹으면 돼지고기가 가중치가 더 올라가면서 CPI의 그 지표 계산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소고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왜 그래 아까? 그랬잖아. 뭐 2-3년에 한 번씩, 2-3개월에 한 번씩. 여기 나오잖아. 뭐냐면 CPI 할 때 변동하는 걸 어떻게 해? 까먹었어? 2-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그러잖아. 그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갔는데 바로 갱신해야 되는데 나중에 갱신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영한 지표는 정확한 값이 아니지. 즉각 반영해야 되는데 나중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2-3년 후에는 또 소고기 값이 떨어져서 많이 사면 다행이겠지만 닭고기로 옮겨가면 될 거야. 자, 아무튼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CPI다. 그 다음에 생계비 변동이 과대평가된다. 자, 그러면 생계비 변동이 과대평가된다.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생활하고 생존하는 데다가 가중치를 두고 있다. 실제로 먹고 입고 하는 문제 말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취미가 골프야. 골프채를 엄청 사. 그것도 매니아에서 몇 년 동안. 그러면 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먹는 것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골프채 값이 엄청 올랐어.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왔어. 너 생각해봐. 신상. 그걸로 다 옮겨가. 근데 바로 반영 안 하고 2-3년 있다 한댔잖아.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CPI는 현실에 달라진 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다. 그럼 잘못 반영되면 현재 경제 상황 이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지. 응? 틀렸잖아. 그리고 자동차나 컴퓨터의 경우 매년 성능이 개선되며 가격도 올라가. 이는 물가만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지만 CPI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올라가겠지 당연히. 가중치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그러면 생각해봐. 컴퓨터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컴퓨터 가격이 2배가 돼가지고 1시간에 하던 일을 15분에 해. 그러면 15분에 하면 이 사람 능률이 올라간 거지. 1시간에 1달러 벌었는데 지금 1시간에 4달러 벌어. 그럼 이 사람은 2배 올라간 컴퓨터를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왜? 4배나 돈을 넣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CPI가 그런 부분,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해봐. 100달러가 200달러 돼서 컴퓨터가 2배나 올랐어. 근데 수입은 4배가 올랐어. 그러면 실제로 컴퓨터 값은 50% 다운된 거야. 맞잖아, 결과로.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냥 명목 수치가 그냥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는 오른 것 같지만 실질 소득이 늘었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소득이 올라간 거잖아. 이런 부분은 절대로 파악 못한다. 그리고 따라서 CPI 정확성을 어떻게 제고할지에 대한 문제. 정확하게 지표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문제. 경제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연구 과제다. 왜?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간단 말이야. 근데 제대로 안 나와. 그럼 그 다음 단계 다 틀린 거지.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CPI를 중심으로 경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지수, 변동상을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GDP 아까 뭐랬어? 이름을 잘 모르겠어. GDP 디플레이터. 이걸 갖다 쓴 거예요. CPI를 말하려고. 자, 문제 한번 볼까?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봅시다. 위클에 대한 설명. 자, 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두 지표. 맞지? 디플레이터하고 CPI. 산출 방법 어떻게 하는지, 2개월에, 3년에 갱신하고 매달 나오고, 분기마다 나오고, 이런 거잖아. 이용 분야, 주로 가정, 소비자 물가, CPI, GDP, 디플레이터. 요거는 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기업, 외국의 거는 제외하고, 이런 거야. 특정 지표를 가진 한계. 이건 뭐야? CPI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글을 쓰고 있어. 자, 그럼 2번 볼까? 정부 정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가 지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여, 대조적으로, 그렇지?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기업, 전체적인 거, 대조 설명 맞았고, 지수 변동으로 물가가 변하는, 지수 변동하고, 물가가 변하면 지수 변동이 일어나지, 어떻게 지수가 변동해서 물가가 변해? 말이 안 돼, 그렇지? 이 지수는 변동값을 측정하는 수치란 말이야. 변동해야 지수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결과값이 바뀌어야 원인이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지. 3번. 시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단어의 의미 변화를 통해 제시하고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게 참 좋은 글이지, 그지? 그런데 앞에 건 맞았지.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 백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지금은 뉴욕에 집 한 채도 못 산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근데 뒤에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안 나오고, 과거 현재를 대비하여 구매력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지, 그지? 과거하고 현재, 백만장자 갖고 얘기해도 돼. 알았니? 구매력과 물가의 관계, 물가 변동하는 다양한 원인, 핵심 지표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물가 변동의 다양한 원인을 핵심 지표로 설명한 건 없지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했다. 그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 정책을 잘 세워야 되겠지. 정책을 잘 세우려면 정확한 지표를 알아야 되겠지. 맞았잖아요, 여기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요.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CPI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는 뜻이지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고. CPI다.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야. 잘못 읽으면 많이 틀려. 자, 기억이 뭐야? 기억은 CPI겠지. 니은은 뭐야? GDP, 디플레이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기억만 읽을게. 시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화 영향이 크다. 맞아, 틀려? 맞았지요? 아까 나왔었잖아. 자연재해 얘기 나온 거. 니은은 그런 거 아니고, 이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건 기억. 니은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적고, 시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야? 정기 세일, 판매량 엄청 나오면 정기 세일하면 물가가 낮아져야지 되잖아. 낮은 가격. 그럼 소비자 물가도 저 떨어졌다고? 아니잖아. 그건 어떤 특정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 다음에 농산물 있잖아. 농산품. 아까 자연재해 나왔던 게 이거야. 맞았고요.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만 읽을게. 개별 품목의 가격을 직접 줘서 그렇지. 근데 니은 GDP 디플레이터는 개별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지. 맞았고. 3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니은만 읽을까? 기업 간에 거래되는 상품 가격도 반영되겠죠. 맞아? 기업 간의 거래, 선박, 무기 뭐 이런 거. 하지만 기억은 그런 거 아니고요. 달리 맞았지. 4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발표 주기가 길죠. 분기마다 통계 자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값을 분석할 수 있어. 니은은 발표하지 않는 달에도 기업은 발표한다. 그쵸? 예를 들면 만약에 분기별로 하자. 2월 1분기 통계 나오면 GDP 디플레이터 발표하겠지. 분석해서. 근데 CPI는 1월달 기준으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기준연도도 있죠. 여기 12월이 있으니까 계속 매월 발표한다고. 그럼 얘는 4월에 발표한다면 1, 2, 3월에는 발표 안 하잖아. 근데 CPI는 발표하잖아. 자,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인플레이션을 산출할 수 없다. 100보다 작은 값은 무슨 뜻이라고? 물가 변동이 물가 변동이니까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인플레이션을 산출할 수 없다. 산출할 수 있다. 그지? 높으면 인플레이션, 낮으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기 전에 요거는 하나 알아도 계산하는 거. 자, 2024년, 2025년 여기 수치가 나온다. 80, 150 이게 나왔어. 이 수치가 금액이라고 해도 되고 수량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증가율을 따져야 된다고. 증가율. 그 증가율은 24년에 비해서 25년의 증가율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준연도가 얼마야? 80. 당해년도 150. 기준연도 80 곱하기 100. 이게 증가율을 따지는 공식이야.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뭐냐면 2024년 CPI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CPI 이게 24년으로 하면 3월, 4월, 3월달, 4월달,
4월달 CPI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4월달 CPI 빼기 3월달 CPI, 3월달 CPI. 이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지.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거는 CPI 증가율을 말하는 거야. 3월 달에 가중채소 소비가 얼마?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70. 아까 나왔던 거야. 여기는 75. 이렇게 하면 이건 숫자잖아. 이럴 때는 CPI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CPI 증감률을 가지고 전월 대비 CPI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정답이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알았어? 네. 3번으로 할게. 윗글을 읽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정 적절한 거. 그냥 본문 내용이니까 야, 이거 잠깐 봐. 세부 정보를 추론하는 유. 이거 좀 수능에 이런 거 낼 수 있다는 거야. 세부 정보. 세부 정보는 내용 제시문에 있는 거지.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1번 볼래? 물가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 일단 내용을 봐봐. 물가가 있잖아. 상승했어. 하락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윗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물가 변동이라고. 물가 변동. 문제는 갑자기 물가 변동이 생기고 갑자기 물가 변동이 생기면 상대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통화가 제 기능을 해야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물가의 변동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화폐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무조건 긍정적은 아니지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꼭 물가가 하락하는 게 긍정적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경기 침체.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 결국 마지막에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고.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 가치도 올라가서 경기가 막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 2번 경제를 성장했다고 하는 뉴스 기사. 경제가 성장했대. 명목 GDP가 늘었다는 것이다. 아니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뭐야? 실질 GDP라고 얘기하지. 실제. 그다음에 같은 가격의 품질이 개선된 컴퓨터가 나왔다. 아까 나온 거. CPI는 새로운 품목으로 반영된다. 즉각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틀렸지? 그다음에 이전에 없던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이거 새로운 제품이야. 이거.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 넘으면 다음 달 CPI에 반영된다. 지금 이게 반영되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한참 있다가 반영되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전년도에 비해 실질 GDP가 증가하고 명목 GDP가 감소했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하락하게 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이건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이게 뭐야? GDP 디플레이터잖아. 그럼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해볼까? 실질 GDP가 증가했대. 명목 GDP가 감소했대. 응? 그러면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실질 GDP가 3, 명목 GDP가 5. 근데 이게 봐봐. 이게 6이 되고 얘는 떨어져서 4가 되면 바로 나오잖아. 이건 1과 3분의 2고 이거는 3분의 2잖아. 그럼 하락하는 게 맞지.
정답은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의 폭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에 올라갔단 말이야. 이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지. 0.25에서 1%로 가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시장이 유동성도 그렇고 급격한 변화니까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두 단계 올리는 것도 대단한 결정인데 이 자이언트 스텝 추론해 봅시다. 얘는 지금은 0.25에서 0.75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로 올렸다는 얘기지. 자,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CDP 인플레이션을 볼 때 8.6, 6월은 CPI가 108.6이겠군. 맞아? CPI 인플레이션을 볼 때 8.6%의 인플레이션이면 이게 CPI 소비자 물가가 6월 소비자 물가가 그대로 해서 108.6이냐고. 아니지. 이 값이 나오려면 22년도 5월에 CPI가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지. 맞지, 그지? 보통 CPI는 전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중치 해갖고 구한다 그랬잖아. 근데 미국이야, 미국은 1982년부터 84년까지라고 그랬잖아. 이게 100이라고, 이게 100. 그렇다면 8.6이 나왔다 그래서 108.6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982년, 84년이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4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21년도까지 6월 물가지수가 그때하고 똑같다고? 1982년도, 84년도 물가하고 2022년도 5월달 물가지수가 CPI가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이라고? 아니지. 그러니까 8.6이 108.6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번 볼까?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까 유동성은 뭐야? 통화를 쓰고 빌리고 갚고 이런 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통화를 회수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통화를 회수하면 돈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이 감소되는 것이지. 그래서 물가를 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건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기준금리 인상 후 물가 변동을 보고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지. 0.75 했는데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1.0으로 올리겠지. 전혀 안 떨어지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1.25도 가능하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 이유는 물가 상승 수준이 심각하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린 거지.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CPI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기준금리 인하가 예측될 때는 주가가 상승하겠군. 그렇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이탈한다 그랬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 주식시장이 다시 그렇지 자금이 돌아오겠지. 자, 정답은 1번이야. 그래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 자, 그럼 위에 거 그대로 갖다 적용해 봅시다. 자, 경제학자 갑은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소비자 지출 구조 변화와 CPI 산정을 위해서 구한 가격 자료를 살펴봤어. 자, 그 결과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소비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가격이 그대로인 유사한 품목의 소비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한 소비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거지, CPI에서. 근데 그거 못하는 게 한계라 그랬잖아. 갑이 이 경향을 반영하여 이 사람은 그걸 즉각 반영했어. 그랬더니 가중치를 조정했어.
소비가 줄어드는 거, 비중이 줄어드는 건 가중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유사한 품목이고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건 가중치를 높이고. 그럼 현실적인 계산이 나온 거지, 그지? 인플레이션율이 정부 발표보다 1% 낮아졌대. 정부가 3%라는데 이렇게 했더니 2%밖에 안 돼. 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 그는 정책 결정할 때 CPI를 그대로 적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2%인데 3%로 가정하고 경제정책을 세웠으니까 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만약에 생각해봐. 2%의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되는데 3%라고 그래서 0.75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기준금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적절한 시중에 어떤 그 유동성이 돌고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유동성이 악화되는 거지. 양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정책이 실패하는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갑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은 정부 예산 편성이나 연금 기초생활비를 현재보다 늘려야 돼. 자,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는 연동한다 그랬잖아. CPI랑. 정부는 3%인데 이 사람은 2%라 그랬잖아. 그럼 늘리면 안 되지. 줄여야지.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정부 잘못했어요. 1%나 더 가산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진단한 거란 말이야. 그럼 줄여야지. 이번 갑의 주장에 따라 CPI 보정한 값을 더 신뢰된다면, 자, 누구 말이 맞아? 갑이 맞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겠고,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데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 안 되지. 아까 지금 금방 예를 든 유동성의 문제, 즉 유동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만드니까 요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갑의 산출 방법은 CPI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연도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겠군. 왜? 잠깐만. 갑의 산출 방법은 기준연도는 이미 나왔고 지금 현재에 적용할 수 있겠지.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준연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중치를 이야기한다면 대체 효과를 반영한 거니까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그걸 바꿔서 가중치를 바꿔서 대체하면 되겠죠. 근데 기준연도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기준연도만 적용한다는 얘기야. 틀렸지? 계속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갑대로 하면. 4번. 갑은 정부가 발표한 CPI 품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CPI 품목의 변화를 반영했는데요. 미안. 갑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CPI 품목에 대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가 수준보다 과대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였고, 갑의 평가는 과대가 아니라 실제지, 실제. 누구가 과대야? 정부. 자, 그 다음에 갑이 선정한 인플레이션율이 정부보다 낮은 이유는 대체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었기 때문에 소비가 줄었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소비가 줄었다. 얘는 그럼 가중치가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올려. 이게 현실이니까 그걸 반영했다. 대체 효과를 반영했다. 맞았죠. 6번. A부터 E까지 대체해서, 대체가 뭐야? 우리가 대체라는 게 뭐냐면 A 대신에 B로 보완하는 걸 대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유선 전화기가 있고요. 휴대폰. 거의 대체되고 있죠. 근데 완전 대체라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선 전화만 가능한 데가 있잖아. 유선 전화만 가능한데 휴대폰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통화하는 거, 이런 거. 요즘 기지국이 있으니까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체는 A 대신 B가 대신하는 것을 대체라고 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대체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 자, A가 뭐야? 자, 그러면 대체하기 어려운 걸 찾는 거야. 자, 구한다라는 건 계산해서 산출한다. 같은 거지, 그지? CPI를 산출한다. 이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CPI를 구하나 CPI를 산출하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초기화한다라는 말은 기준연도 CPI를 100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얘기는 기준연도 100으로 되돌린다, 초기화한다.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착시. 잘못 보는 거잖아. 성장한 것처럼 보여. 성장 안 했는데 성장하게 보는 게 착시잖아. 그지?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하게 보였다면 착시지. 그 다음에 비슷하게 변하지만, 이게 틀렸네, 그지? 비슷하다는 얘기는 위에서 비슷한 데는 뭐야?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지수가 모두 물가지수화 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일정한 차이를 두고 변한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CPI가 올라가면 다음번에 디플레이터도 같이 올라간다. 알았어? 이게 같은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변화하지만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해진 항목은 상수, 맞아? 정해진 수량이니까 늘 항상 똑같은 수량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지. 변수는 들어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변하는 거. 정답 4번이다.